여러분 혹시 봄이 와서 신나게 모종을 사왔는데 막상 흙을 만져보니 너무 차가워서 심기를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찍 심은 모종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속상하셨던 적은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드릴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폭로하려고 합니다. 식물에게 뜨거운 물을 주면 다 익어버려서 죽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을 사용하시면 아무리 얼음장처럼 차가운 흙이라도 모종이 미친 듯이 뿌리를 내리고 폭풍 성장하는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100% 보장합니다. 더 이상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한 달 먼저 훨씬 더 튼튼하게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그 기상천외한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아하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우리가 이른 봄 텃밭 가꾸기에 이렇게 애를 먹는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력상으로는 분명 봄이 맞고 낮에는 햇살도 따뜻하지만 사실 땅속 온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이른 봄철, 대기 온도가 2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도 땅속 한 뼘 깊이의 온도는 여전히 10도 밑을 맴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 지온, 즉 땅의 온도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채소 모종들은 따뜻한 온실에서 온실 화초처럼 곱게 자라다가 갑자기 우리 텃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온 새 집의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면 어떨까요? 모종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냉해 또는 몸살이라고 부르죠. 예전부터 나이 지긋하신 베테랑 농부님들은 이 지온을 높이기 위해 비닐을 덮거나 볏짚을 까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은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물을 주는 방식 하나만 바꿔서 흙의 온도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획기적이고 빠른 지온 상승 비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이 뜨거운 물 주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 주전자에서 펄펄 끓는 100도씨의 물이나 컵라면을 끓여 먹을 때 쓰는 엄청나게 뜨거운 물을 떠올리실 텐데요. 절대 그런 물을 식물에게 직접 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뿌리가 화상을 입고 푹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물이란 식물 입장에서 흙보다 온도가 높은 따뜻한 물, 즉 온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온도로 말씀드리면 대략 섭씨 40도에서 50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온도는 우리가 목욕탕 온탕에 들어갔을 때 따뜻하고 좋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온도입니다. 펄펄 끓는 물이 아니라 기분 좋게 따뜻한 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소중한 모종을 다 망칠 수 있으니 온도 조절이 이 비법의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과 끓는 물을 반반 섞어서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뜨거워가 아니라 따끈따끈하다 싶으면 딱 좋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필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이어야 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알아볼까요? 우리 사람도 한겨울에 밖에 오래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차가운 냉수를 마시면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소화도 안 되는 느낌을 받죠? 반대로 따뜻한 보리차나 유자차를 마시면 꽁꽁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도 우리 몸의 핏줄과 완벽하게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른 봄, 아직 냉장고처럼 차가운 땅 속에 심어진 식물에게 차가운 지하수나 수돗물을 그대로 주게 되면 식물의 솜털 같은 잔뿌리들은 극도의 추위를 느끼고 확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뿌리가 수축하면 흙 속에 아무리 좋은 물과 영양분이 많아도 그것을 빨아들이는 펌프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주었는데도 식물이 시들시들 말라 죽는 기현상이 발생하죠. 하지만 따뜻한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면 굳어있던 뿌리 세포들이 이완되면서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막혔던 수분 흡수 통로가 활짝 열리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물과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따뜻한 물이 흙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보온병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흙에 40도의 물을 부으면
물의 온도는 흙의 찬 기운에 빼앗겨 금세 20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물을 머금은 흙 자체의 온도가 10도 이하에서 15도에서 20도 사이로 훌쩍 뛰게 되는 것입니다. 흙은 공기와 달라서 한 번 열을 머금으면 그 열을 꽤 오랫동안 간직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흠뻑 먹은 흙 주변은 마치 천연 보온병이나 전기장판처럼 변합니다. 특히 밤이 되어 기온이 뚝 떨어져도 낮에 따뜻한 물을 머금은 흙은 뿌리 주변의 온도를 포근하게 유지해줍니다. 밖은 겨울바람이 불어도 이불 속은 따뜻한 것과 같은 원리죠. 이 따뜻한 온기 덕분에 모종은 밤낮의 큰 일교차에도 얼어 죽지 않고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지만 연약한 모종에게는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네 번째로 본격적인 실전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종을 심기 전, 즉 밭을 만드는 단계에서 뜨거운 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토양 소독 효과와 예열 효과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모종을 심을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미리 60도에서 70도 정도의 꽤 뜨거운 물을 콸콸 부어줍니다. 모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흙이 물을 쏙 흡수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흙 속에 숨어있던 해로운 곰팡이균이나 해충의 알들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독됩니다.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도 토양을 깨끗하게 살균하는 천연 소독법이죠. 물이 다 스며들고 나서 손으로 흙을 만져보면 마치 갓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온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예열되고 소독된 따뜻한 침대에 모종을 심어주면 모종은 스트레스는커녕 너무 포근해서 곧바로 새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심기 전에 흙부터 덮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수의 비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종을 이미 심은 후에 물을 주는 요령입니다. 이때는 절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도 내외의 기분 좋은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모종을 심고 흙을 덮은 뒤 그 주변으로 따뜻한 물을 흠뻑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잎은 열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닿으면 화상을 입어 잎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조리개의 주둥이를 흙바닥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식물 주변에 흙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뿌리 주변에 흙만 따뜻하게 데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심은 직후에 따뜻한 물을 주면 모종컵에서 밭으로 옮겨질 때 발생하는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 즉 이식 몸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따뜻한 물이 뿌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라고 응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블록에서는 대표적인 열매 채소인 토마토 모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남미 지역이 고향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추위에 아주 쥐약이죠. 이른 봄에 시장에 가보면 벌써부터 토마토 모종이 예쁘게 나와 있지만 사다가 밭에 심어놓고 보면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성장을 완전히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저온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토마토 뿌리는 지온이 15도 밑으로 떨어지면 인산이라는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산이 부족해지니 잎이 보라색으로 멍드는 것이죠. 이때 요소비료 같은 영양제를 아무리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펌프가 멈췄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40도의 따뜻한 물을 2, 3일 간격으로 뿌리 주변에 듬뿍 줘보세요.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보라색으로 변했던 잎이 다시 생기 있는 초록색으로 돌아오고 멈췄던 새순이 쑥쑥 올라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흙의 온도를 높여주어 뿌리의 펌프를 다시 작동시킨 결과입니다. 죽어가던 토마토를 살리는 기적의 심폐소생술이 바로 온수관수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물, 고추 모종 이야기입니다. 고추 역시 고온성 작물이라서 서리가 내리는 시기에는 절대 심으면 안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 급한 농부님들은 조금이라도 일찍 수확하고 싶은 마음에 5월 초가 되기도 전에 고추 모종을 심곤 하죠. 결과는 어떨까요? 밤에 찬바람을 맞고 잎이 하얗게 타들어가거나
줄기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날씨가 반짝 춥다고 할 때 고추 모종 밑동 주변에 따뜻한 물을 흠뻑 주고 그 위에 마른 흙이나 볏짚으로 살짝 덮어줘 보세요. 낮 동안 들어간 따뜻한 물의 열기가 밤새도록 흙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난로 역할을 해줍니다. 주변 밭의 고추 모종들이 냉해를 입어 다 죽어나갈 때 따뜻한 물을 먹은 우리 밭의 고추 모종들은 생생하게 살아남는 것을 넘어 꽃망울까지 터트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주기가 아니라 식물에게 핫팩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생존 비결입니다. 남들보다 고추를 몇 주나 빨리 그리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이와 호박 같은 박과 작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친구들은 잎이 얇고 넓어서 추위를 아주 심하게 탑니다. 조금만 기온이 떨어져도 잎이 축 처지고 노랗게 떠버리죠.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도 창가에서 스며드는 냉기 때문에 오이 모종이 시들시들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박과 작물은 특히 잔뿌리가 토양 표면 가까이에 얕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서 흙 표면의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주면 뿌리가 완전히 깜짝 놀라 기절해버립니다. 하지만 해가 질 무렵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흙 표면에 살살 뿌려주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밤사이 차가워질 흙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뿌리가 밤새도록 활발하게 호흡하고 영양분을 잎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밭이나 베란다에 나가보면 어제까지 축 늘어져 있던 오이잎이 아주 빳빳하고 생기 있게 위를 향해 솟아올라 있는 마법 같은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을 때 다음날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흙 속의 작은 일꾼들, 바로 토양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흙 속에는 식물의 성장을 돕는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식물이 먹기 좋은 영양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미생물들도 추위를 탑니다. 흙 온도가 낮으면 미생물들의 활동이 둔해져서 아무리 좋은 퇴비를 듬뿍 주어도 식물이 그 영양분을 제때 흡수하지 못합니다. 밭의 밥상은 거창하게 차려놨는데 요리사가 파업을 한 상태와 같죠. 하지만 흙에 40도의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차갑게 굳어있던 흙이 데워지면서 미생물들이 일제히 겨울잠에서 깨어납니다. 마치 봄이 온 줄 알고 미친 듯이 번식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활동이 활발해진 미생물들은 흙 속의 퇴비를 빠르게 분해하여 천연 비료를 만들어내고 식물의 뿌리는 이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여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식물뿐만 아니라 흙 속 생태계 전체의 엔진을 가동하는 강력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블로그에서는 봄철 모종 농사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인 모잘록병을 예방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모잘록병은 흙 속에 곰팡이균이 증식해서 어린 모종의 줄기 밑동을 까맣게 썩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은 주로 흙이 차갑고 너무 습할 때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찬물까지 잔뜩 주게 되면 그곳은 곰팡이들이 파티를 여는 천국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때 찬물 대신 따뜻한 온수를 주게 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은 흙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흙의 온도를 높여 수분 증발을 적절하게 도와줍니다. 흙이 축축하고 차가운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온수의 열기 자체로 인해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저온성 곰팡이균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됩니다. 화학 살균제를 들이붓지 않고도 단지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만으로 치명적인 곰팡이병을 예방하고 어린 모종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돈 안 들이고 농사짓는 진정한 친환경 비법입니다. 11번째로 이 마법의 물을 과연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 타이밍에 대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려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오전 10시경과 해가 지기 직전 오후 늦은 시간입니다.
오전 10시는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흙이 햇빛을 받아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부어주면 지온 상승 효과에 가속도를 붙여주어 식물이 낮 동안 광합성을 폭발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오후 늦은 시간에 주는 따뜻한 물은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기 전에 흙 속에 따뜻한 열기를 가둬두어 밤새도록 식물의 뿌리가 얼지 않게 난로를 피워주는 역할을 하죠. 한낮에 햇볕이 너무 강할 때 물을 주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탈 수 있으니 피하시고, 한밤중에 주면 물이 너무 빨리 식어버릴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타이밍만 잘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12번째.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따뜻한 물을 줘야 할까요? 매일같이 물을 끓여다 나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온수관수는 이른 봄 모종을 심고 나서 뿌리가 흙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시기, 즉 심은 후 약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종을 막 심은 날 흠뻑 한 번 주시고 겉흙이 뽀얗게 말랐다 싶을 때마다 2,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따뜻한 물을 공급해 주세요. 식물이 새 뿌리를 힘차게 뻗고 잎사귀가 눈에 띄게 커지는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땅속 뿌리가 무사히 활착을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식물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면, 그리고 날씨 자체가 완연한 늦봄으로 접어들어 최저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더 이상 따뜻한 물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상온의 물을 주셔도 무방합니다. 초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초기 집중 부스터로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농사법입니다. 13번째 블록에서는 집 베란다에서 화분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팁을 드릴게요. 노지 텃밭도 춥지만 사실 아파트 베란다의 화분 속 흙은 외부 기온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화분은 흙의 양이 적어서 밤이 되면 흙 전체가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지기 십상이죠. 베란다에서 상추나 방울토마토를 키울 때 잎이 자라지 않고 누렇게 떡잎이 진다면 100% 화분 흙이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온수기 물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샤워기 물 온도를 약간 따끈하게 맞춰서 페트병에 담아 화분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부어주세요. 이렇게 2, 3일만 해주셔도 베란다 채소들이 몰라보게 생기를 되찾습니다. 물을 주고 나서 화분 겉면에 뽁뽁이나 안 입는 스웨터를 둘러주시면 보온병 효과가 배가 되어 흙이 식는 것을 훨씬 오래 막을 수 있습니다. 실내 가드닝에서 흙 온도 관리는 햇빛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 이번 기회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큰 텃밭이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 활용 팁입니다. 심은 모종이 수십, 수백 개가 넘어간다면 일일이 주전자로 물을 데워 나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때는 까만색 대형 고무통이나 물탱크를 활용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수나 수돗물을 까만 고무통에 가득 채워 밭 한가운데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뚜껑을 열어둔 채로 둡니다. 검은색 통이 강렬한 봄 햇살을 흡수하면서 하루 종일 물을 데워주는 천연 태양열 온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후 늦게 해가 질 무렵 통 안의 물을 만져보면 깜짝 놀랄 만큼 물이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데워져 있을 겁니다. 이 태양열로 데워진 물을 조리개에 퍼서 모종들에게 주거나 펌프를 연결해 점적 테이프로 공급해주면 가스비나 전기세 한 푼 안 들이고 엄청난 양의 온수 관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지혜로운 농부님들이 밭두개 운덩이를 파서 물을 데웠었던 것과 완벽하게 같은 돈 버는 지혜입니다. 15번째 블록, 주의할 점과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온도 조절 실패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모종 줄기에 바짝 붙여서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린 모종의 뿌리가 할프 그대로 익어버립니다. 식물의 단백질은 60도가 넘어가면 굳어버리며 파괴되기 시작하거든요. 절대 손을 넣었을 때 화들짝 놀랄 온도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을 주는 양입니다.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과도하게 흠뻑 물을 주면 흙 속의 산소가 부족해져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따뜻한 물이라도 흙 상태를 보며 겉흙이 말랐을 때 주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부는 날에는 온수관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고 나면 흙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열을 빼앗아가는 기화열 현상이 심해져 흙이 더 차가워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번째. 모종뿐만 아니라 씨앗을 직접 파종할 때도 이 따뜻한 불의 마법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추, 쑥갓, 당근 같은 채소를 이른 봄에 씨앗으로 뿌리면 흙이 차가워서 싹이 트는데 무려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싹이 늦게 트면 잡초에게 자리를 뺏겨 농사를 망치기 일쑤죠. 이럴 때 씨앗을 뿌릴 고랑을 파고 그 고랑을 따라 40도에서 50도의 따뜻한 물을 쫙 뿌려줍니다. 흙이 물을 흡수해 따끈따끈해졌을 때 씨앗을 솔솔 뿌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따뜻한 물을 안개처럼 가볍게 흩뿌려줍니다. 이렇게 파종하면 흙 속의 훈훈한 열기가 씨앗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발화효소를 자극하여 싹이 트는 시간을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남들은 이제 겨우 싹이 날까 말까 애태우고 있을 때 여러분의 밭에는 이미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군락을 이루며 올라오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씨앗 파종의 절대비기입니다. 17번째 블록에서는 버퍼주기, 즉 멀칭과 온수관수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을 줘서 흙의 온도를 높였다면 그 온기를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투명 비닐 멀칭입니다. 모종을 심은 두둑에 검은 비닐이 아닌 빛이 통과하는 투명 비닐을 덮어주면 한낮의 햇빛이 비닐을 통과해 흙을 뜨겁게 달궈줍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투명 비닐이 온실의 지붕처럼 흙 속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더해 모종을 심은 구멍 사이로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면 그야말로 땅속에 최고급 온돌방을 만들어주는 격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흙 속 깊숙이 열기를 전달하고 비닐이 뚜껑 역할을 해서 열을 가두는 완벽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쓰면 영하의 서리가 내리는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모종들이 얼어 죽지 않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들이 이른 봄 수박이나 참외를 기를 때 쓰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18번째.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물을 준 쪽과 안 준 쪽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실험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모종을 심고 한쪽은 일반 지하수 15도를 다른 한쪽은 온수 40도기를 주어 2주일 동안 길러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온수를 준 모종의 키가 일반 물을 준 모종보다 평균 30% 이상 더 컸고 뿌리의 길이나 잔뿌리의 개수는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니 당연히 줄기는 굵어지고 잎은 어른 손바닥만 하게 넓어졌죠. 식물의 성장은 초기에 뿌리를 얼마나 깊고 넓게 뻗느냐에 따라 평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초반 2주일에 따뜻한 물로 만든 이 압도적인 격차는 나중에 여름이 되어 본격적인 수확기가 되었을 때 열매의 크기나 수확량에서 2배, 3배의 차이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빨리 자라는 것을 넘어 수확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초기 지온 관리입니다. 19번째 블록에서는 이 비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수관수로 초기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식물은 엄청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여름철 가뭄이 와도 땅속 깊은 곳의 수분을 빨아올려 쉽게 말라 죽지 않습니다. 또한 잎과 줄기가 두껍고 튼튼하게 자라 조직이 치밀해지기 때문에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들이 쉽게 즙을 빨아먹지 못하고 각종 바이러스병에도 강한 저항성을 지니게 됩니다. 처음 모종을 심었을 때 조금 춥다고 벌벌 떨며 약하게 자란 식물은 평생 병치레를 하다가 수확도 제대로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따뜻한 물의 보살핌으로 첫 단추를 강력하게 끼운 식물은 잔병치레 없이 폭발적으로 자라나 농부에게 풍성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초기에 물을 데우는 약간의 수고로움이 나중에 농약과 아끼고 땀 흘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 키우기는 결국 뿌리 키우기라는 불변의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20번째. 여러분이 당장 이번 주말에 텃밭에 가서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요약해드립니다. 주말에 날씨가 풀렸다고 무작정 모종을 사서 차가운 맨땅에 꽂아 넣지 마세요. 밭에 가시면 먼저 보온병이나 페트병에 40도 정도의 기분 좋게 따뜻한 물을 준비해 가세요. 밭을 파고 미리 따뜻한 물을 부어 흙을 데운 뒤 모종을 포근하게 심어주세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종 주변으로 따뜻한 물을 흠뻑 주어 밤새 얼지 않게 난로를 피워주세요. 이 아주 간단하고 돈 한 푼 안 드는 두 번의 과정만 실천하시면 옆밭의 이웃 농부들이 모종이 다 얼어 죽어서 다시 사다 심을 때 여러분의 밭에서는 벌써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핫워터 가드닝의 비밀을 아셨으니 이제 날씨 탓, 온도 탓은 그만하시고 당장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지만 사실 주인의 따뜻한 물 한 바가지에 가장 크게 감동하고 폭풍 성장으로 보답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른 봄철, 얼음장 같은 흙 속에서도 식물을 폭풍 성장하게 만드는 기적의 비법, 따뜻한 물주기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펄펄 끓는 물이 아니라 40도 내외의 기분 좋은 온수라는 점, 그리고 아침과 저녁 타이밍을 맞춰서 뿌리를 따뜻하게 데워준다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이 방법은 단순한 꿀팁을 넘어 식물의 생물학적 원리와 흙의 물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이용한 과학적인 가드닝 비법입니다. 제대로 온도만 맞춰서 적용하신다면 100%, 아니 200%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합니다. 더 이상 봄 추위 때문에 모종 심기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남들보다 한 달 먼저 그리고 2배 더 풍성한 텃밭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가드닝 비법을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끄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올해 봄 텃밭에 어떤 모종을 가장 먼저 심을 계획이신가요? 혹시 과거의 추위 때문에 뼈아픈 실패를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연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과 재미있는 경험담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쏠쏠한 텃밭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